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째 워룸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이란 공격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개입 가능성은 여전히 모호한 상황입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인연구원과 중동 정세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뉘앙스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소위 말해서 강화 외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 그러니까 공격의 신뢰성은 유지하되 지금 핵 항모를 또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란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확보하되 신뢰성은 확보하되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에 대해서는 수위를 높이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 협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 전략이라고 보이는데, 근데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망, 그 다음에 점진적 강압, 그 다음엔 암묵적 최후 통첩, 그 다음에 최후 통첩이 있습니다. 지금은 암묵적 최후 통첩과 최후 통첩 사이에서 협상을 극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후 통첩은 정확한 기일을 알려주거든요. 이틀 후에 답을 주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라고 해서 그 정말 마지막 최후 통첩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협상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거의 이제 그 분이 닫히고 있다라고 지금 카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끝까지 지금 압박하고 있는 그 끝단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강압 외교라 하면 싸우지 않고 성과를 얻어내는 게 목표일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이다 보면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정말 그 강압 외교의 그 핵심은 상대방을 끝까지 몬 상태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옵션들을 많이 낮춘 상태에서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짐으로써 피강압국한테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최후 통첩 그리고 최후 협상안을 던졌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카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거부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더 고민을 하겠죠. 좀 시간을 끌어서 더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없앤 후에 더 한번 또 똑같은 딜을 던지든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 카메네이의 면을 조금 세울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페이스 세이빙이라고 하는데, 저 면을 좀 살릴 수 있는 제안을 좀 좋은 제안을 던지면서 협상을 마무리 짓든지 그 종결하든지, 이제 두 선택지가 있는데 이제 거의 지금 강화 외교의 끝단, 말씀드린 대로 끝단에 지금 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은 핵 포기를 시키고 정권을 유지해주는 그런 선택지, 그리고 혹은 이참에 이란의 정권을 붕괴시키고 중동의 질서를 개편하겠다, 이런 선택지가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맞습니다. 어느 쪽을 더 원할까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전자를 더 원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그 완전한 정권 교체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복귀해봐야 할 사실은 2003년도에 이라크를 보시면 됩니다. 이라크 때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 바스 정당이라고 하는 그 지도 세력이 있었을 때 이라크는 그 부시 행정부는 사담 후세인 행정부를 다 전복시키는 걸로 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금 2025년이 된 지금도 이라크는 조금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되게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2003년도에 들어가서 뭐 3조 달러를 썼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한때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팍스뉴스의 그 앵커 출신인 그 사람도 계속해서 나는 지금 이 정도까지 우리가 이란 문제에 개입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다고 그런 조금 미묘한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군사적 옵션을 미국이 꺼내드는 그 선택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물론 이제 미국이 국력이 월등히 강하다 보니까 이제 승리를 거머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후에 테러라든지 어떤 좀 불안 요소는 계속 따라 붙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카메네이를 축출한다고 한들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그 이란의 체제는 벨리앗 파기 시스템, 소위 신정 민주주의 체제가 자리 잡고 있고, 지금 우리가 뭐 그 이란 내에서 진보파라고 해서 뭐 소위 말해서 카메네이와 좀 대립각을 세웠던 뭐 카타미 전 대통령과 아니면 로하니 대통령을 한번 비교해봐도 그분들 다 성직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이란 그 7구 체제 안에서 자기네들이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단 좀 의견이 좀 갈리는 세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카메네이를
최고 지도자 카메네이를 축출한다고 해서 이란의 그 정치 지형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카메네이를 축출한다, 사살한다. 그렇게 한 그 다음에 뭐 특별히 그 지금 미국이 직접 미군을 개입해서 지상군을 파견해서 그 이라크에서 했던 것처럼 그 잠정 정부를 만들고 새로운 그 헌법을 만들어서 국가 체제 자체를 바꾸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오히려 이 공격이 그 지금 그 미국을 싫어하는 그 체제 세력들이 더 단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그 빌미를 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시아파를 지지하는 민병대들이 또 결속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미국 입장으로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이란의 현 정권 체제를 극단으로 그리고 궁지로 모은 것은 사실이나 이게 더 나아가서 카메네이를 암살하거나 폭살을 시킨다 하더라도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분석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미국의 전쟁 개입은 중국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그 미국 내에서도 좀 들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미국이 만약에 이란에 공격을 한다라고 한다면 중동 지역, 특히 시아파 세력들이나 아니면 뭐 꼭 시아파 세력이 아니더라도 그 연결돼 있는 국가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냐면 미국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공격을 하는구나. 우리가 레버러지로, 그러니까 지렛대로 중국의 영향력을 좀 갖고 있어야 미국 단일 패권화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외교 정책을 이렇게 강압을 받을 때 조금 우리가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서서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이 지금은 정말 그 압도적인 우위에 있어서 이란을 몰아붙이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중동 내 외교 정책이나 전략을 생각한다면 아마 지금 그 머릿속은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가 궁금한데 일단 이란은 외교의 문을 아직은 열어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란뿐만 아니라 미국도 아직 외교의 문을 다 닫은 거는 아닙니다. 또 한 번 말했지만 실망했다. 뭐 이제 거의 거의 뭐라 그럴까 협상의 문은 거의 닫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그 하루 이틀 아니면 뭐 3일 내에 공세는 이어가면서 미국 측에서 아니면 이란 측에서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안들이 한번 서로 오갈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안이 서로 주고받았고 그리고 어떤 대화가 됐느냐에 따라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가 어떻게 될 거는 그 마지막 협상 이후에 이제 미국이 개입해서 폭격을 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폭격을 묵인하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 전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변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전 여기서 이란 내 여론은 어떤지 궁금한데 지금 하메네이 정권이 이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이란 국영방송국이 그 폭격을 당했을 때 그 여성 앵커가 이렇게 도망가는 그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많은 국민들이 그걸 보고 박수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란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 방송에서는 계속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전장을 좋게 이렇게 가고 있다 하면서 약간 풀업하고 그러니까 약간 선전적인 이야기를 하니 그게 공격을 당했을 때 오히려 통쾌함을 느꼈던 국민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복귀할 만한 것은 지금 그 미국이 이스라엘이 처음 이란을 공격했을 때는 자신들의 공격 목표, 그러니까 핵 능력, 핵 위협을 막기 위해서 공격했다 하고 그 다음에 공격했던 것은 미사일 방공망, 그 다음에는 인프라 시설들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직접적으로 이란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 곳에 공격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전 단수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설에 공격을 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란 국민들은 테헤란에 계속 폭격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테헤란을 떠나서 다 시골로 도망가 있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단전 단수로 인해서 그 삶에 자기 일상에 지장이 되니 이제 서서히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대책도 없이 이렇게 대립각을 세워서 이 사단을 만든 거에 대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서 지금은 이란 현 정부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공격을 감행해서 카메네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가 사살이 된다면 또 어떠한 결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현 정부에 대한 지지의 이탈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 상황으로서는 하메네이 정부가 내부 결집도 지금 완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중동 지역의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궁금한데요. 이게 되게 소위 말해서 뭐 외신에도 다 얘기가 나왔지만 믹스드 필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 약간 복잡 미묘할 겁니다. 예. 당연히 이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당연히 이란의 카메네이 그 최고 지도자와 그런 벨리앗 파기 시스템의 기득권들이 공지에 몰리는 것은 좋아하지만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밀리고 외부 세력들이 공격하는 거 그리고 그 상황에 의해서 가자 지구의 상황들이 점점 악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집트에서 지금 조금 미묘하게 다뤄지는 점이 지금 무슬림 형제단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으면서 결집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소위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런 곳도 소위 말해서 종교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종교 정체성들을 이슬람 정체성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어찌됐건 외지인들이 그 이슬람 국가들을 공격하는 이슬람 움마 공동체를 공격하는 지금 형세가 되기 때문에 너무 입다물고 저들의 불행은 우리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꼭 그 국민들 입장 그 자국민들 입장에서 그 자기 지지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자기 얼굴 표정 관리를 하면서 상황을 보고 그리고 일부 정도는 이란에 대한 그 적극 지지 메시지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중동의 20개국 외무부 장관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이스라엘의 요번 공습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중동 국가들까지도 좀 결집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당연히 후시 예멘의 후시라고 하는 그 세력들은 결집을 해서 끝까지 카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말대로 네타냐후와 끝까지 항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 의지와 실제 가능한 그 능력은 좀 별개라서요. 지금 소위 말해서 이란을 지지했던 저항의 축 세력들의 그 국가들은 지금 어떻게 결집해서 이란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역량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집을 한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군사 개입에 있어서 항상 이제 보도에서 나오는 게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폭탄입니다. 이게 지금 이란의 핵심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게 포르도라는 핵시설인데 이게 지하 수십 미터 아래에 묻혀 있다면서요? 80m 아래에 묻혀 있죠. 그렇다면 이 벙커버스터만이 이걸 파괴할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근데 GUB라고 하는 GUB 57이라고 하는 것이 그 관통탄, 그러니까 가장 벙커버스터 탄이고 가장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포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60m까지 들어가서 폭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60m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실험을 했을 때 소위 콘크리트 가건물을 해서 뚫고 들어가서 하는 걸 실험했는데 그때 당시 실험할 때 콘크리트의 강도를 그러니까 그걸 인치 제곱 미터당 센티미터당 인치 제곱당 파운드를 계산하는데 5,000 psi에서 8,000 psi의 콘크리트 강도로 실험을 해서 60m를 파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저희가 상업 건물을 질 때 콘크리트 psi를 13,000에서 18,000까지 강도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는 상업 용도 콘크리트는 지금 실험했던 것보다 더 단단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벙커 시설은 더 단단하게 이제 밀도 있게 지었을 텐데 과연 GUB 관통탄이라고 하는 지금 방송에서도 나오고 있는 저 탄이 60m를 파고 들어가는데 벙커라고 하는 것은 더 밀도 있게 만들어낸 시설을 과연 80m 이상 들어가서 깰 수 있느냐 그런 의문사항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아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거를 통해서 오히려 입구를 봉쇄해서 아예 메모를 시키는 작전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이란이 걱정을 안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 벙커버스터탄이 모든 이란의 핵시설을 형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대부분을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의 봉쇄 가능성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기업들이 중동 쪽에 수출길도 좀 열리면서 지금 성과가 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란이 정말 자기는 더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그냥 정말
카미카제 전술 비슷하게 이제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나의 주적에게 어떤 공격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만약에 호르무즈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에 가는 뭐라 그럴까요? 그 선박들을 공격하는 것을 벌어지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사태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지금 요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해양 석유 물류의 35% 그리고 그 중동에서 가는 석유들의 대다수는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데 지금 이란을 그나마 가장 지원하고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 국가가 중국입니다. 예. 중국도 중국의 석유를 다 그쪽으로 이렇게 받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라는 것은 거의 그 자살 행위와 같은 비슷한 일이거든요. 이란 입장에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을 너무 높게 보지 않고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막힌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지금 뭐 여러 가지 JP 모간이나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한 것처럼 달러당 배럴 석유 가격이 딱 그 160달러 한 배럴당 160달러로 거의 지금의 2.3배 정도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후시 반군을 이용해서 아덴만이나 호르무즈 해협을 가는 걸 막는다고 한다면 그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란이 최후의 방법으로 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